이런 상황에서 불을 끄기는커녕 정치권은 여전히 탄핵몰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온갖 술수와 공작을 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마을 국민회관에서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대피한 이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 직무정지를 시키고 총리와 기재부 장관도 직무정지시키려 합니다. 그리하여 대통령 대행, 총리 대행까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겨우 총리가 복고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다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빨리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복고했다면 아마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이끌어 이 지역의 구조활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이 불타고 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재명의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퍼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방화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실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산불이 한꺼번에 번져서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그때 산에서 산불을 일으킨 사람 중에 중국인 교환학생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울산에서 한 대학교의 야산에서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했는데 이 방화 용의자가 중국인 교환학생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한 달 좀 지난 사건이지만 중국인 교환학생이 산불을 일으킨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는 타담한 중국어 서적이 발견되고 야산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했으며 방화 용의자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헤럴드 경제에서 2월 21일에 보도된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의 기사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출몰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도 중국 경찰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긴 장발을 하고 명찰도 착용하지 않으며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방화를 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남구공터대학교 인근에서 4군데에 걸쳐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솔길을 따라 200m 구간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모두 크지 않았고 다른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CCTV 영상을 보니 불에 탄 중국어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중국인을 출국 금지시키고 그가 중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했던 순간 바로 체포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사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국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JTBC 가 자금난으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명예퇴직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조용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의 텐센트에서 1,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론기관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핵심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언론기관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친중 세력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JTBC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2의 보도를 더 이상 믿거나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본,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만 584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국민들은 이제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댓글까지 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국가재난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진압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예산, 즉 예비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방 동원령이 내려지며 소방관들이 동원되고 물자도 공급되며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의 거처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비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비비가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이 이번 산불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예비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불, 조류독감 등 재난이 발생하는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정부가 마련한 재정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재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재명이 결정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한 탓에 재난 대응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산을 줄이고 예비비를 삭감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요. 보시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총 4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재난과 재해 등의 용도로 설정된 목적 예비비는 2조 6천억 원, 그리고 일반 예비비는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작년 12월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예비비의 절반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 4천억 원으로 목적 예비비는 1조 6천억 원, 일반 예비비는 8천억 원으로 2024년 총 예산인 4조 2천억 원 대비 무려 4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산불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저지른 이 잘못된 결정들 덕분에 3개월 만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축구장 2,000개 크기의 살림이 불타 없어졌고 그 불은 아직도 진압되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2022년 기준으로 산불 피해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었고 2025년이 된 지 겨우 3개월 만에 그 절반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처리해야 할 예비비는 1조 3천억 원은커녕 그 절반인 7천억 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질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해를 보상할 예비비가 충당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비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후 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드시 응징받을 날이 와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놀이를 하는 마당에 지금 산불이 번져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집중적으로 경북과 영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사망한 사람은 2명, 청송 3명, 영양 5명, 영동 6명, 경남 산청 4명입니다. 실종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10명으로 그중 중상자가 2명이고 경상이 8명입니다.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람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 시골 산간 지역에 있다가 60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 산불을 피하지 못한 채 찾아가 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지 또 어디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영남 내륙 지방은 사실상 온산이 불덩어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탄핵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라 해봤자 현재 민주당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고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계속해서 탄핵 놀이를 하며 오직 관심은 정치 권력을 빼앗아 이재명이 감옥에 가는 대신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뿐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산불이 영남 지역이 아니라 호남에서 발생했더라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것도 수상하다며 왜 이런 시기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함해마을도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산서원도 불에 타고 있으며 별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해 유승영 선생의 학문을 기리는 경산서원도 위험에 처했고 고운사의 천년을 자랑하는 고운사도 이미 소실되었고 그 자리는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하가 불타고 영남 지역이 고스란히 재더미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오로지 정치적 놀이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쟁탈전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꺼지고 나면 그곳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숨져 있거나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곳곳에서 유사 유적이나 문화유산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에 있는 천년 고찰 고운사가 전소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함해마을과 경산서원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산서원 등에 물을 뿌리며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물을 뿌려도 하마가 덮치면 그 물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결국 불에 타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내 국가유산 위기 재난경보 중 최고 단계인 심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심각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성군 단천면의 고찰인 고운사도 산불에 덮쳐 완전히 불탔고 승려 20여 명은 안동 서우면의 공정사로 대피했습니다. 고운사는 신라 때 위상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최치원의 이웃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최치원의 자인 고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현재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서도 소방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언제 불길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산불이 발생한 곳은 너무나 많고 그 피해 규모를 열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불길의 크기를 보면 현재 상황이 정말 생지옥과 같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에 탄 장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장면들 끔찍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을 끄기는커녕 정치권은 여전히 탄핵몰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온갖 술수와 공작을 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마을 국민회관에서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대피한 이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 직무정지를 시키고 총리와 기재부 장관도 직무정지시키려 합니다. 그리하여 대통령 대행, 총리 대행까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겨우 총리가 복고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다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빨리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복고했다면 아마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이끌어 이 지역의 구조활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이 불타고 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재명의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퍼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방화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실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산불이 한꺼번에 번져서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그때 산에서 산불을 일으킨 사람 중에 중국인 교환학생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울산에서 한 대학교의 야산에서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했는데 이 방화 용의자가 중국인 교환학생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한 달 좀 지난 사건이지만 중국인 교환학생이 산불을 일으킨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는 타담한 중국어 서적이 발견되고 야산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했으며 방화 용의자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헤럴드 경제에서 2월 21일에 보도된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의 기사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출몰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도 중국 경찰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긴 장발을 하고 명찰도 착용하지 않으며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방화를 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남구공터대학교 인근에서 4군데에 걸쳐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솔길을 따라 200m 구간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모두 크지 않았고 다른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CCTV 영상을 보니 불에 탄 중국어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중국인을 출국 금지시키고 그가 중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했던 순간 바로 체포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사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국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JTBC, 가 자금난으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명예퇴직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조용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의 텐센트에서 1,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론기관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핵심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언론기관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친중 세력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JTBC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2의 보도를 더 이상 믿거나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본,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만 584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국민들은 이제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